고대 로마 제국의 유산을 간직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르네상스는 예술과 학문에서 커다란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찬란한 문화의 한근기 뒤편에는 사악한 음모와 독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어요. 당시 이탈리아는 크고 작은 나라들로 뿔뿔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며 정치적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다툼을 벌였어요.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해 배신과 독살이 난무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사용된 독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금속을 원료로 한 독약이 유행했습니다. 이전에는 햄녹, 투구꽃, 벨라돈나 같은 식물에서 추출한 독이 많이 사용되었다면 이때부터 비소, 수은, 납 같은 금속이 널리 활용되었어요. 정적을 살해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를 벌이던 이탈리아는 독약 생산과 유통의 심장부 역할을 했죠. 그중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다스리던 토스카나 지방과 베네치아 파도바 대학에서는 독약과 해독제를 만드는 비밀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독을 만들어 동물과 사형수를 대상으로 독의 효능을 실험했어요. 화학분석법이 발전하지 않은 당시 남몰래 탄 독을 피하기란 무척 어려웠습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식재료에 독약을 섞으면 제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이라도 알아차릴 수가 없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음식이나 음료를 삼키자마자 목을 붙잡고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사용된 비소를 먹으면 심한 복통을 일으키며 구토와 설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몸이 퉁퉁 붓게 되죠. 하지만 이런 드라마틱한 경우는 아주 드물고 과량 복용했다 하더라도 대체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전설적인 악명을 떨친 약으로 칸타렐라가 있습니다. 비소를 주성분으로 낙과 인을 적절히 섞어 만든 걸로 알려진 칸타렐라는 로마 교황 알렉산더 6세와 그의 아들 체사레 보르지아가 정적을 암살하기 위해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추기경이나 중요인물을 자기 집 만찬에 초대해 매운맛이 나는 요리를 대접했어요. 그런 다음 음식에 몰래 칸타렐라를 넣었습니다. 매운맛은 독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죠. 포도주에 넣는 경우도 흔했는데 여름철 날씨가 더운 이탈리아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쓰러져 죽는 경우가 많아 독살로 인한 죽음인지 질병 때문인지 판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독살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이웃 나라들은 경계했어요. 1536년 여름 18살 된 프랑스의 황태자가 운동하다가 주전자의 물을 마시고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둘째 아들 앙리 2세에게 시집온 며느리 카테리나 데 메디치가 있었는데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는 그녀를 따라온 이탈리아 귀족 몬테쿠콜리 백작을 의심했습니다. 카테리나는 메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 클레멘스 7세의 조카였어요. 백작을 샅샅이 수색해 독성학에 관한 책이 발견되자 왕은 몬테쿠콜리를 독살범으로 몰았습니다. 부검 결과 황태자의 폐가 B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왕은 독약을 잘 다루는 이탈리아인이 아들을 살해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백작은 팔다리를 각각 4마리 말에 묶인 채 갈기갈기 찢기는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탈리아인들이 독약을 사용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범인으로 희생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독약은 주로 힘이 약한 여자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외에도 폭군가치구는 남편의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나 돈 많은 늙은 남편을 없애고 재산을 차지하고 싶은 젊은 귀족 부인들이 은밀하게 독을 탔어요. 17세기 이탈리아 남부 지역 나폴리에서 사용된 아쿠아 토파나는 금오초를 증류한 액체에 비소를 녹여 만든 무색 투명한 화장수입니다. 부인들은 남편이 접근할 때 화장수를 뺨에 몰래 발랐어요. 아내의 뺨에 입술을 댄 남편은 아쿠아 토파노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렇게 죽은 남자가 6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독살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미신이 성행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니콘의 뿔이 음식에 든 독을 없애준다고 믿었어요. 유니콘은 상상의 동물인데 값비싼 돈을 들여 실제로 구매한 것은 북극에 사는 일각 돌고래의 엄니였습니다. 식탁에서 뿔을 천천히 흔들거나 때로는 음식에 찔러 넣기도 했는데
독이 있으면 뿔이 부러지거나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왕들은 감별사를 두어 음식을 먹기 전 먼저 맛을 보게 했습니다. 음식 감별사는 서양뿐 아니라 동양도 마찬가지였는데 청나라 황제 푸이의 일생을 다룬 영화 마지막 황제에도 음식을 감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희소성과 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유니콘의 뿔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11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진 뿔은 가격이 1만 파운드에 달했어요. 너무 비싸 왕이나 권력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귀족들은 독을 감지하거나 없애기 위해 주로 보석을 이용했습니다. 에메랄드, 산호, 나목, 자수정 등이 박힌 반지를 음식 위에서 흔들면 독이 중화된다고 믿었어요. 보석을 빻아서 포도주와 음식에 넣기도 했죠. 유니콘의 뿔처럼 보석이 해독 기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니콘의 뿔이나 보석이 효능이 없다는 게 판명되었고 화학이 발달하면서 1840년에는 비소를 검출하는 방법이 형사법정에 도입되었습니다. 독약을 확인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나오자 독살 사건이 크게 줄었죠. 이후 극미량의 독성 물질을 감지하고 분리하는 기계가 개발돼 보급되면서 현재는 독살이 의심되면 부검을 통해 판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은수저를 통해 음식의 독을 감별했습니다. 비소에 반응하는 은수저를 궁중이나 양반가에서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은에 반응하지 않는 독도 많고 실제 독이 없어도 계란 속에 있는 황화철 성분이 은과 반응해 수저가 검게 변하기도 해 한계가 많았습니다. 독살은 비열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죽이는 독가스, 푸틴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홍차에 넣은 폴로늄 같은 방사능, 그리고 2017년 북한의 김정남을 암살한 독극물 VX 같은 새로운 종류의 화학물질이 속속 개발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용되는 독약은 현재도 변함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